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후변화 위험유형별 위험인식 영향요인 분석 9개 위험유형을 중심으로에 대해 발표하게 된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추미진입니다. 현재 기후변화가 심화되고 기후변동성이 증가하면서 기후변화 리스크 유형이 좀 다양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연평균 기온이 증가하고 있으며 폭염과 한파가 매년 발생하고 있고 또한 강우 변동성으로 인해 집중호우가 발생하거나 가뭄이 발생하는 등 다양한 리스크를 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후변화를 대응하기 위해서 좀 적응 대책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 이에 있어서 좀 일반 국민의 이해도나 정책 참여도가 중요해지고 있고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대중들의 위험 인식을 파악하는 것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본 연구를 통해서 좀 다양한 기후변화 리스크별로 이제 대중들이 어떻게 위험 인식을 하고 있고 또 위험 인식 수준이 어떠한지 좀 비교 분석을 해보고 그 인식에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알아보고자 하였습니다. 슬로빅에 따르면 위험 인식은 심리적 및 사회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아 형성이 되고 기후변화 위험 인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모델이나 접근 방식 등이 존재하고 있고 여기서 제시한 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반적인 기후변화 위험 인식에 대해서 좀 분석 요인들과 함께 연구한 연구들인데요. 예를 들자면 리는 사회인구학적 특성이나 지리적 요소들을 영향 요인으로 사용하였고 선앤한 같은 경우에도 성별이나 연령, 교육, 기후변화 관련한 경험 등을 좀 분석 요인으로 사용을 해서 되게 사회인구학적 특성이나 지리적 요소, 개인적인 경험 등의 다양한 차원의 변수들을 활용을 해서 위험인식관의 영향 요인을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기후변화 위험인식뿐만 아니라 어떤 기후변화 리스크 자체에 대한 위험인식의 영향 요인을 분석한 연구들도 있었는데 보통 대부분 같은 경우에 특정 리스크 하나만을 좀 대상으로 다루고 있고 다양한 리스크를 본 연구들은 한 2개 정도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선행 연구를 검토한 결과 기후변화 자체에 대한 전반적인 위험인식과 영향 요인에 대해서 분석한 연구들은 좀 많았으나 다양한 리스크 유형의 위험 인식과 영향 요인을 비교한 연구들이 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위험 인식은 잠재적인 위험을 보는 방식을 포함하고 있지만 현재 리스크에 대한 위험 인식에 대해서 연구한 연구들은 좀 많았는데 미래 시기에 잠재적인 위험에 대한 인식을 고려하고 있는 연구는 좀 부족하다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다양한 리스크의 위험 인식을 고려하고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시기의 위험 인식에 대해서도 연구 대상으로 다루고자 하였습니다. 저희 연구의 목적은 이제 폭염, 미세먼지, 오존, 가뭄, 산사태, 산불, 해수면 상승, 폭설, 홍수의 어떤 기후변화 리스크 유형과 그로 인한 영향에 대해서 사람들이 현재 2030년 그리고 2050년도에 그 위험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예상하고 있는 인식 수준을 비교를 하고자 하였고 각 위험 인식에 대해서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분석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2009년 9월에 20대 이상 성인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기후변화 위험에 대한 설문조사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였고요. 설문조사는 7개 부문에 이제 9개 리스크의 위험 인식, 행동 그리고 경험에 관한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방법론으로는 독립표본 T검정과 분산 분석을 사용을 해서 집단별로 기후변화 위험인식 수준 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좀 비교를 해보았고 다중회귀 분석을 이용을 해서 9개 기후변화 리스크의 시기별 위험인식 영향 요인에 대해서 분석하였습니다. 저희가 다중회귀 분석에 사용했던 변수들은 다음과 같은데요. 종속 변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9개의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해서 현재 2030년 그리고 2050년도에 어떻게 위험해질 건지 예상하고 있는 정도를 나타내고 독립 변수로는 성별 연령대로 이루어진 사회인구학적 특성 변수와 교육 참여 경험, 교육 안내 경험 등의 경험적 특성 변수, 그리고 기후변화 지식 및 인지 특성 변수를 사용하였습니다. 성별과 연령대의 경우에는 최대한 좀 집단별로 균등하게 분포할 수 있도록 나누었고 이제 교육 참여 경험이나 교육 안내 경험 같은 경우에는 최근 1년 내에 기후변화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관련된 홍보물을 받아본 경험을 의미하고 기후변화 지식 및 인지 특성 변수들로는 기후변화에 관한 원인이나 피해, 결과 등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 수준이나 지금 현재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인지 정도,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 21세기 말에 기온이 증가하고 강수량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
이 어떤 전반적인 기후변화 위험 수준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변수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후변화 리스크 위험 인식 수준을 비교한 결과인데요. 그래서 전체 응답자의 어떤 평균값을 사용을 해서 비교를 해보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약간 현재에서 2050년으로 갈수록 사람들이 더 어떤 리스크가 위험해질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고, 그 세 시기 모두에서 미세먼지 리스크에 대한 위험 인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가뭄이나 폭염 같은 경우도 좀 비교적 높게 나타났는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최근 들어서 뭐 폭염이나 미세먼지 같은 경우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이 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위험 인식이 높게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보았고, 또한 시기별로도 약간 순위가 좀 달랐는데, 뭐 예를 들어 오존이나 해수면 상승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상당히 좀 낮은 수준의 위험 인식을 보이고 있었지만 2030년이나 2050년도에 예상한 값에 보면은 오존이나 해수면 상승 모두 다소 좀 중간 정도 순위로 위험 인식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약간 사회 인구학적과 공간적 특성별로 나누어서 위험 인식 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해 보았는데, 먼저 성별과 연령대 집단으로 나누어서 위험 인식 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해 보았을 때, 연령대 같은 경우에는 현재와 2030년 모두 집단 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2050년도에는 미세먼지와 오존 리스크에 대해서만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보통 대부분이 5, 60대와 나머지 연령대 간에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반면 성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리스크에서 성별 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미래 시기에 뭐 가뭄, 산사태, 산불 정도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다르게 이제 저희가 공간적 특성으로 도시, 비도시 지역과 연안 내륙 지역을 나누어서 분석을 했었는데, 공간적 특성 같은 경우에는 다 집단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뭔가 기후변화 영향이 특정 지역이나 지역별 차이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좀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좀 추측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각 기후변화 리스크별 위험 인식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서 분석해 보았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이제 기후변화 리스크별 현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종속 변수로 했을 때 분석한 결과인데요. 그 9개의 리스크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 연령대랑 교육 참여 경험, 현재 기후변화 발생인지, 전반적인 기후변화 위험 수준으로 나타났고, 가장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이제 전반적인 기후변화 위험 수준으로서 과거에 비해서 현재 전반적으로 기후변화가 뭐 온도가 증가하고 강수량이 증가할 거다라는 전망에 대해서 사람들이 위험하다라고 생각할수록 각 개별 리스크별로도 또 위험하다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고, 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사회 인구학적인 특성보다는 기후변화 관련된 교육에 참여하거나 기후변화 자체를 인지하고 있을수록 좀 기후변화 리스크별로도 위험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2030년도에 예상하고 있는 위험 인식 수준에 대한 결과인데요. 현재랑 좀 다소 비슷하게 연령대, 교육 참여 경험, 기후변화 지식, 현재 기후변화 발생인지, 그리고 전반적인 기후변화 위험 수준이 위험 인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현재와는 좀 다른 점이,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후변화에 대해서 원인이나 뭐 결과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 정도가 유의하지 않았었는데, 미래 시기 2030년도에는 기후변화의 원인이나 영향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을수록 좀 위험 인식하는 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2050년도의 위험 인식 수준에 대한 결과인데요. 이것 역시 약간 교육 참여 경험과 지식 발생인지 위험 인식 수준이 모두 유의했었는데, 앞에 현재랑 2030년도의 결과와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이제 현재와 2030년도 시기에서는 연령대가 상당히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었는데, 2050년도에는 미세먼지를 제외하고는 연령대가 위험 인식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교육 참여 경험의 경우에는 현재에서 2030년 그리고 2050년도로 갈수록 개수값이 뭐 상당히 좀 작긴 하지만 다소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던 반면에 기후변화 지식이나 발생 인지 같은 경우에는 2050년도로 올수록 좀 그 개수값이 커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연구 결과 종합 및 시사점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약간 모든 리스크의 기후변화의 위험 인식 수준이 현재에서 2030년, 2050년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어떤 리스크의 위험에 대해서 인식함에 있어서 약간 각 리스크의 객관적인 위험 수준을 고려하기보다는 좀 미래의 경우에는 모든 유형이 다 위험성이 증가할 것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좀 해석을 해봤고, 두 번째로는 시기별로도 이제 위험 인식에 미치는 요인들이 좀 상이하게 나타났었는데, 사회 인구학적인 특성보다는 교육 참여 경험이나 기후변화에 대해 갖고 있던 그런 전반적인 지식이나 인식이 기후변화 리스크 위험 인식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약간 현재 시기 같은 경우에는 직접 체감을 할 수 있거나 비교적 좀 객관적으로 인식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는 반면에, 미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사람들이 좀 습득하고 있던 기후변화에 대한 지식이나 인지 사실을 기반으로 위험을 인식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리스크별로도 이제 위험 인식 요인이 좀 상이하게 나타났는데, 그런 모든 리스크 유형에서 좀 전반적인 기후변화 위험 수준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별이나 연령대, 교육 안내 경험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별로 좀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특히 약간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리스크 유형들에 비해서 사회 인구학적인 특성, 예를 들면 연령대의 영향을 좀 가장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좀 본 연구의 한계점이라고 한다면, 각 리스크별의 회귀 분석 결과에 R스퀘어 값이 낮으면 0.3 정도로 좀 낮다라는 점이 있었고, 그래도 약간 다양한 리스크 유형의 위험 인식과 그 영향 요인을 비교를 했다는 점에서 약간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 연구에서는 약간 위험 인식을 평가할 때 대부분 그냥 응답자들이 주관적인 어떤 리스크 인식 수준을 좀 평가를 했고, 객관적인 정보에 대한 제공이 없이 평가를 한 측면이 있어서, 다음 연구에서는 약간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정도와 실제 객관적으로 시나리오 기반의 정보값을 제공을 했을 때 그 리스크 수준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좀 비교 분석해 보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